안녕하세요, 주간느바의 쭈바입니다. 6월 16일 느바 소식입니다. 브루클린 네츠가 경기 초반 17점 차의 열세를 뒤집고 미러키 벅스를 잡아내며 시리즈 리드를 가져갔습니다. 케빈 듀란트를 위한 케빈 듀란트의 경기로 48분 풀타임을 출전하며 무시무시한 기록을 세웠습니다. 플레이오프 개인 통산 두 번째 트리플 더블 기록이자 과거 팀 동료였던 러셀 웨스트브룩 이후 45득점을 동반한 트리플 더블을 기록한 역사상 두 번째 선수가 되었고, 플레이오프 통산 13번째 40득점 이상을 기록한 경기였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48분 출전인데요. 이는 듀란트의 플레이오프 커리어 총 5번째로 있었던 경기이자 듀란트는 직전까지 1승 3패를 기록하고 있던 만큼 풀타임 출전의 승률이 높지 못했습니다. 듀란트가 이걸 의식했는지는 모르지만 오늘 보여준 경기력은 기록이고 뭐고 나는 이기겠다는 강한 의지가 화면을 뚫고 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5차전 경기 전까지의 상황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미러키가 시리즈를 2대2 동률로 만들어 놓은 상황에 카이리 어빙이 4차전 발목 부상으로 무기한 아웃되었고, 제임스 하든은 햄스트링 부상으로 1차전 이후 출전하지 못하고 있었죠. 여기에 듀란트는 아킬레스 파열로 부상 위험이 높은 만큼 그에게 너무 많은 출전 시간을 주는 건 부상 위험도를 높이는 꼴이 되기에 저를 포함한 대부분이 미러키가 시리즈를 끝낼 거라고 예상하였을 겁니다. 경기 종료 1분 전 듀란트가 말도 안 되는 3점을 터뜨리며 지은 표정이 마치 이런 예상을 한 모두를 비웃는 듯한 표정이었고, 듀란트에게 아킬레스 부상은 그저 작은 핸디캡이었다는 걸 다시 느꼈습니다. 경기 후 인터뷰를 통해 48분 내내 출전할 계획은 없었지만 지고 있었고 본인의 리듬이 좋았기에 스티브 내쉬 감독에게 말했고, 내쉬는 경기 흐름을 보고 듀란트의 풀타임 출전을 승인했다고 하네요. 이어서 듀란트는 오늘 최고의 활약을 보인 제프 그린을 언급했는데요. 오늘만큼은 카이리 어빙 부럽지 않은 활약과 함께 야투율 18.2%를 기록한 조 해리스까지 대체했습니다. 4쿼터 직전까지 3점 성공률 100%를 기록하며 고군분투하는 듀란트를 도와 2옵션 역할을 자처했고, 7개의 3점을 터뜨리며 구단 역대 플레이오프 최다 3점기로 공동 1위에 자신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제임스 하든이 경기에 나섰지만 제 컨디션이 아닌 상황에 인생 경기를 펼친 그린이 없었다면 아무리 듀란트의 활약이 있었더라도 브루클린이 역전에 성공하긴 어려웠을지도 모릅니다. 후반 들어 고도의 집중력과 함께 좋은 경기를 선보인 브루클린은 18일 미러키 홈에서 시리즈 마무리에 도전합니다. 야니스 안테토쿤보는 플레이오프 전경기 더블더블 기록을 이어갔지만 듀란트와의 자존심 대결에서 완패를 당했습니다. 백투백 MVP이자 올해의 수비수 출신, 2020-21 시즌 올 NBA 퍼스트팀과 디펜시브 퍼스트팀에 모두 선정됐지만 경기 종료 15초 전 범한 결정적인 실책과 4쿼터에만 4개의 파울을 기록, 돌파구를 찾아주지 못하며 해당 쿼터에만 실책 없이 20점을 넣은 듀란트와 큰 차이를 보였죠. 경기 후 듀란트의 활약을 두고 역사상 최고의 스코어러이자 세계 최고의 선수라고 극찬을 아끼지 않으며 6차전에선 대인 방어나 더블팀이 아닌 팀 수비를 극대화할 것이며 이 도전을 받아들이고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2년 연속 2라운드 탈락 위기에 놓인 미러키가 다시 바클레이즈 센터로 돌아올 수 있을지 6차전이 기대됩니다. 2020-21 시즌 MVP를 차지한 니콜라 요키치는 훌륭한 시즌을 보냈지만 덴버 너게츠는 백코트 에이스 자말 머레이의 이탈과 피닉스 선즈의 압도적인 경기력에 결국 2라운드 탈락이란 고배를 마셔야 했습니다. 이로 인해 데드라인 당시 나왔던 덴버가 우승하기 위해서는 제3의 스타 플레이어를 영입해야 한다는 말이 다시 수면 위로 오르고 있습니다. 현지 한 매체는 덴버가 오프시즌 영입해야 할 선수 5명을 언급했는데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루머와 시나리오는 단순 재미로 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마이애미 히트의 지미 버틀러입니다. 최근 팀과 연장 계약을 맺을 거라는 루머가 돌고 있는 버틀러인데요. 버틀러가 덴버에 합류할 경우 공격적인 측면에서는 자말 머레이와 니콜라 요키치의 볼핸들링과 이 플레이메이킹 역할을 도울 수 있고, 수비에서의 효과는 말로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입니다. 마이애미 역시 선택의 기로에 놓인 팀인 만큼 뱀 아데바요와 타일러 히로를 중심으로 젊은 선수들과 지명권까지 얻어 팀을 꾸릴 수 있을 거란 시나리오네요. 관건은 윈나우 체제를 사랑하는 팬 라일리 사장의 변심이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토 랩터스의 파스칼 시아캄입니다. 분명 시아캄은 이번 시즌 1옵션으로서 뛰어난 면모를 보이지 못했고 토론토는 플레이오프 진출에 실패하며 최악의 시즌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제 27세에 접어든 시아캄은 전성기 구간에 들어왔고 요키치와 머레이를 이은 3옵션으로 충분히 제 몫을 해줄 거란 예측입니다. 토론토 구단은 선수 육성에 일가견이 있는 만큼 볼볼과 도지어를 키울 수 있고 고든과 바튼의 경우 사인앤트레이드로 거래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선수는 시카고 불스의 잭 라빈입니다. 거래 내용은 앞서 언급된 시아캄과 같은데요. 이미 라빈의 영입 루머는 데드라인을 통해 언급된 적도 있는 만큼 개인 능력 기반 득점 창출이 가능한 라빈의 영입은 덴버에게 굉장한 도움이 될 거란 예측입니다. 단 시카고는 라빈과 부세비치를 중심으로 계속 공격적인 영입을 이어나갈 거라고 선언한 만큼 이 시나리오는 앞서 언급된 두 내용보다 가능성이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번째 선수는 워싱턴 위저즈의 브래들리 빌입니다. 오프시즌 우승을 노리는 팀의 모든 영입 루머에 브래들리 빌의 이름은 항상 거론될 겁니다.
리그 최고의 스코어러를 얻기 위해 덴버는 기꺼이 마이클 포터 주니어를 포기할 수 있을 것이고 빌이 요키치와 함께 뛴다면 더 쉽게 득점할 수 있을 거란 예측입니다. 워싱턴 역시 유망주와 미래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 빌 본인은 본인이 말하기 전에 나오는 모든 루머는 루머일 거라고 못을 박은 적이 있습니다. 마지막 선수는 포틀랜드 트레일 블레이저스의 데미안 릴라드입니다. 브래들리 빌만큼이나 릴라드의 루머도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현재 팀은 테리 스토츠 감독과 결별한 상황이며 릴라드 역시 우승을 위한 개편이 필요한 점을 언급한 만큼 만약 포틀랜드가 큰 변화를 주지 못한다면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았던 그의 이적이 현실이 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릴라드가 요키치와 뛴다면 그 파괴력은 상상 이상일 것이며 포틀랜드는 머레이와 젊은 선수들을 얻어 다시 팀을 꾸릴 수 있을 거란 예측이네요. 5 리즌스 스포츠 네트워크에 따르면 마이애미 히트가 오프시즌 FA가 되는 LA 레이커스의 안드레 드러먼드 영입에 관심이 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드러먼드는 마이애미의 주전 빅맨 뱀 아데바요의 사이즈에서 오는 단점을 커버할 수 있을 거란 건데요. 리바운드만큼은 리그 최정상급인 드러먼드의 오프시즌은 어느 팀이든 관심을 두겠지만 결국 그의 계약 규모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타임즈의 마크 스탠에 따르면 이번 시즌 NBA 올스타에 선정된 27명의 선수가 평균 13.7경기를 결장했는데 이는 약 19%에 달하는 수치로 NBA 리그 역사상 가장 많은 결장으로 기록되었다고 전했습니다. 르브론 제임스를 포함해 제임스 하든과 케빈 듀란트, 도노반 미첼, 조엘 엠비드 등 부상으로 인해 몇 주 이상을 결장한 선수들이 있었는데요. 이 바이러스로 인해 빠르게 시즌을 시작한 게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긴 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LA 클리퍼스의 카와이 레너드가 이번 오프시즌 플레이 옵션을 사용하지 않고 FA가 될 가능성이 큰 가운데 디 애슬레틱의 존 홀린저는 레너드가 맺을 수 있는 계약 현황을 언급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레너드가 이번 오프시즌 클리퍼스와 4년 계약을 맺는다면 1억 7,500만 달러 규모로 계약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얼리버드 권한으로 계약을 맺는 건데요. 이는 선수의 전년도 연봉의 175% 혹은 리그 평균 연봉의 105% 중 더 큰 금액으로 계약을 맺을 수 있는 조항으로 최대 4년에 연봉 인상률 8%까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레너드가 플레이어 옵션을 보유한 2년 계약, 즉 1+1 계약을 맺고 2022년 오프시즌 레리버드 권한을 얻게 되는 레너드는 5년 2억 4,600만 달러 규모로 계약을 맺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레리버드 권한은 선수가 한 팀에서 3년 이상 뛰었을 경우 생겨나며 셀러리캡 한도를 넘어가더라도 해당 선수와 계약을 할 수 있는 구조로 2019년에 합류한 레너드가 2021-22 시즌까지 뛴다면 이 조건을 달성하게 되어 셀러리캡의 35% 규모로 계약할 수 있게 됩니다. 뭘 선택하든 엄청난 금액을 받게 되는 건 변하지 않겠네요. 필라델피아 세븐티식서스의 조엘 엠비드가 올 NBA 세컨드 팀에 선정되며 슈퍼맥스 연장 계약 자격을 얻었습니다. 엠비드는 2017년 5년 1억 4,800만 달러 규모의 맥스 계약을 체결했고 이 계약은 2023년에 종료되는데요. 슈퍼맥스 계약을 충족시키기 위한 조건을 달성한 엠비드는 총 4년 1억 9,100만 달러 규모로 계약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한편 니콜라 요키치의 경우 2023년 슈퍼맥스 계약을 체결한다면 5년 2억 4,100만 달러로 계약할 수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앞서 언급한 카와이 레너드는 어제 경기에서 유타 재즈를 잡아내며 시리즈를 2대2 동률로 만들었죠. 특히 데릭 페이버스를 앞에 두고 성공시킨 엄청난 덩크는 레너드 커리어 하이라이트 필름에 반드시 들어갈 명장면이었습니다. 레너드는 경기 후 구단 역대 최초의 컨퍼런스 파이널 진출에 관한 질문을 받았고 이에 본인이 신경 쓰는 건 컨퍼런스 파이널이 아니라 우승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레너드는 분명 컨퍼런스 파이널 진출이 다음 단계인 걸 알고 있지만 가장 집중하는 부분은 결국 우승이라는 걸 강조했네요. 시리즈의 분수령이 될 5차전은 내일 오전 11시 유타의 홈인 비빈트 아레나에서 열립니다. 유타 재즈의 도노반 미첼이 너클헤즈 팟캐스트를 통해 본인이 등번호 45번을 선택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미첼은 모두가 마이클 조던처럼 되기 위해 23번을 선택했기에 본인은 이 번호를 선택할 수 없었다고 했는데요. 그렇기에 23번만큼 유명하지 않은 조던이 NBA 커리어 22경기 동안 사용했던 45번을 선택했다고 밝혔습니다. NBA가 어제 이번 시즌 디펜시브 팀을 공개한 데에 이어서 오늘은 올 NBA 팀을 공개했습니다. 먼저 퍼스트 팀에는 MVP를 수상한 니콜라 요키치는 당연히 들어가는 가운데 퍼스트 팀 선정에 만장의 지표를 받아 올 NBA 퍼스트 팀과 디펜시브 퍼스트 팀을 동시에 수상하게 된 야니스 안테토쿤보, 98표를 얻은 스테픈 커리까지는 모두의 예상처럼 포함되었네요. 루카 돈치치는 3년 차에 2년 연속 퍼스트 팀에 선정되었고 카와이 레너드는 개인 통산 3번째이자 4년 만에 다시 퍼스트 팀에 선정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다음은 세컨드 팀입니다. 퍼스트 팀에서 경쟁할 것이 유력했던 데미안 릴라드가 결국 세컨드 팀에 선정되었네요.
이래저래 가드 포지션에서 퍼스트 팀에 들어가긴 정말 어려워 보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선수는 45경기를 뛰고도 여기에 이름을 올린 르브론 제임스입니다. 논란의 여지는 있을 수 있겠지만 부상 직전까지 MVP 레이스 최상위에 올라 있었으며 결국 세컨드냐 서드냐 차이지 올 NBA 팀 선정은 확실했었을 거라고 봅니다. 이로써 르브론은 17년 연속 올 NBA 팀 선정이라는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지난 시즌 16회 선정으로 단독 1위에 오른 르브론의 기록은 르브론이 다시 깨며 역대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드팀입니다. 브래들리 빌이 지난 시즌 평균 30.5득점을 기록하고도 들어가지 못했던 한을 드디어 풀게 되었습니다. 루디 고베와 지미 버틀러는 야니스와 레너드, 엠비드에 이어 올 NBA 팀과 디펜시브 팀을 동시에 수상한 선수들이 되었고 카이리 어빙은 그 무시무시한 브루클린 네츠의 빅3 중 유일하게 올 NBA 팀에 선정되었습니다. 이제 신인왕 수상만을 남겨둔 가운데 2020-21 시즌 어워드를 장식할 마지막 선수는 라멜로 볼을 예상해봅니다. 이상으로 6월 16일 주간 나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다른 영상도 감상하시는 걸 강추합니다.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쭈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Strange in this wasted daily life. You look so worn out.